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여파로 광주에서는 수안지구 119 안전센터 신설 공약이 폐기 위기에 놓이는 등 안전과 복지 분야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가 7만 5천 명에 이르는 광주 수안동. 동 단위로는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119 안전센터는 없습니다.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19 안전센터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나. 이 때문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공약에 수안 119 안전센터 신설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보류 사업으로 분류돼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119 안전센터를 운영하려면 30명 가까운 소방공무원 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력 확보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소방본부는 2027년에서 31년으로 사업 기간을 바꾸고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올해 광주시가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도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 없어 기존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던 겁니다. 대학 관리 업무 역시 이번 정부 들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지만 별도의 인력 보강은 없었습니다. 안전이나 이제 복지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런 인력 충원을 위해서 더 어쨌건 중앙부처, 특히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라든지 기재부하고 하여튼 면밀하게 협력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각각 30여 명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확고해 정원 증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광주와 전남 주요 대학별로 내년도 입학 수시 모집이 진행됩니다. 전남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시에서 166명을 뽑고 조선대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 또 광주대와 동신대는 합격자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모집 요강은 대학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5.18 43주년인 올해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죠. 내일과 모레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 1차 토론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학생들이, 수요일 2차 토론회에선 5.18 단체와 시민단체, 기념 행사위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4일 목요일에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목포 문학박람회가 개막합니다. 17일까지 목포 문학관을 비롯한 목포시 전역에서 진행되는데요. 2021년 첫 개최 당시 코로나19 속에서도 13만여 명이 다녀가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엔 전국 문학대회를 비롯해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승승장구하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FC 서울을 상대로 10경기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광주FC는 지난주 울산 현대를 상대로 8년 만에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최근 4승 5무로 9경기 무패 행진을 거두면서 1부 리그 3위로 올라선 가운데 이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제주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폐플라스틱을 5개로 세분화해서 분리배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시행 석 달 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방송총국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한 재활용 도움센터. 주민들이 집에서 모아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함에 넣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 제도에 따라 일일이 5가지로 분류해야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에 보고도 뭐였어 몰랐어. 근데 일일이 이제 글씨 보고 이런 거 보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 재질 보고 이것을 얼핏이다 피다 다 알아 이제 적응이 됐는데 이제 또. 그런데 제주시가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방식인 2종으로 분리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시민 불편.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3종의 매각률이 14%에 그치는 등 분리배출 효과 대비 불편 민원이 크다는 겁니다. 추진과 좋은 추진인데 실행하면서 모자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시행착오도 있고. 7월부터 가동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기능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데 뒤섞여 온 플라스틱들은 이곳에서 자동 선별기를 거쳐 5종으로 분리됩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종류 확인과 구분 방식에 혼선을 겪었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올 때마다 고민하거든요. 이 플라스틱 종류는 많은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뭐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또 시간대로 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또 멋대로 해버리니까.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운반비와 선별 비용 등 한 해 10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내세웠던 제주시. 오락가락 행정에 남은 건 석 달간의 시민 불편뿐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전남 국립호국원 부지로 장흥군 금산리가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97억 원을 들여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에 46만 7,730제곱미터 부지를 들여 봉안시설 2만 기 규모의 전남 국립호국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설계와 인허가,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고 오는 2026년 6월에 착공해 2029년 11월 전남권 호국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 거주 중인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입니다. 노후화된 광주 송암산단 혁신지구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 중 경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과 상업, 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고 통합심의 등 행정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송암산단은 국토부 자문을 거쳐 계획을 보완한 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태풍과 코로나19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아이언맨 구례코리아가 5년 만에 다시 치러졌습니다. 세계 철인 3종 경기 협회가 주최하는 2023 아이언맨 구례코리아에는 세계 34개 나라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해서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등 총 226km 코스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데 도전했습니다. 오늘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 상위 입상자에게는 2024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알-카시미 왕자 일행이 지난 주말 해남 솔라시도와 강진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전라남도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알-카시미 왕자는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과 무역,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 중인 로얄 패밀리 오피스 소유주로 스마트시티와 서남권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라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이 지난 주말 광주에서 이틀간의 정책 당대회를 열고 22대 총선 대표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를 선정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 광산구청 주변을 행진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진보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 등 67명의 후보들을 출마시킬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요양원 입소 환자에게 음식을 급하게 먹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9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모 요양원에서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가 있는 80대 환자의 입안에 1분 20초 동안 5차례 죽을 떠먹이면서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9월) 중순인데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 30도, 화순과 곡성 31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예년 이맘때보다도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후에는 광주 전남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단양과 나주 31도로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광양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강진 31도, 무안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